순서도 사실 중요한데 내가 제일 아끼는 병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은 제일 리스트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병원인가? 너무 비싼 가격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네. 에톤 성형외과 김재곤, 에톤 성형외과 조정목 원장입니다. 저희 에톤TV엔 처음 출연하시는 조정목 원장님 모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톤 성형외과에서 가슴 성형과 안티에이징 수술 및 시술을 맡고 있는 조정목 원장입니다. 이렇게 좋은 채널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정목 원장님은 저희 병원에서는 유튜브 가장 친화적이시고 유튜브의 경험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묻어간다는 느낌으로 얹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기 전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들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함께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성형 상담을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다음 병원을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몇 군데 정도 상담을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장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담받는 부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가슴 상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와서 탈의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3D 가상 시뮬레이션에 초음파도 보고 설명해야 될 내용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평균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왔을 때 이제 대기 시간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이동하는 시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간격은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루에 3군데 이상 돌기는 좀 무리지 않을까. 저도 한 3군데 정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상담 시간이 길지는 않고요. 좀 짧으면 15분? 좀 길면은 25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는 의사와만의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실장님과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른 환자분이나 원장님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길어지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실 때 너무 급하게 가셔야 되거나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순서도 사실 중요한데 네. 재건 원장님은 환자분이 마지막에 상담을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마지막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상담을 쭉 도시다가 보면 첫 번째가 임팩트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오면 다른 병원들에서 얻게 된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에 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고, 이게 첫 번째 가슴 상담을 오시면 이 시착했을 때 사이즈가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너무 커요 이러는데 두 번째 상담만 가셔도 이 기대치가 확 올라가 버려가지고 익숙해지는군요. 그쵸. 30분만 그러고 있어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첫 번째 오셨던 분들은 이제 시착을 다시 하러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저 역시나 이제 마지막에 상담을 오시면 원장님 이렇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차라리 좀 더 설명을 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서 내가 제일 아끼는 병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 병원은 제일 마지막에 리스트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민감할 수가 있는데 비싸면 비쌀수록 좋은 병원인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일단 좀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비싸면 또 비싼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너무 저가인 병원은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특정 병원을 공격하거나 이런 뜻은 아니고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좀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직 수술 경험이 많지 않은 원장님께서 경험을 쌓으면서 이제 시술 케이스를 좀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고, 아무래도 이제 워낙 많은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병원들이 있어서 너무 저렴한 병원은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서 가시다 보니까 실제로 또 가보면 그 가격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야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병원이 인기가 너무 많고 환자 예약이 쉽지 않고 수술이 많이 밀려 있으면 비용 할인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수술비나 이런 것들이 비쌀 수밖에 없긴 하는데 수술이 잡히는데 오래 걸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병원인데 가격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일부러 럭셔리한 그런 전략을 써서 불필요한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거가 아닌지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극단에 있는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가운데 있는 것들 중에서는 반드시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레인지에 있다면 다른 요소를 좀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SNS뿐만 아니라 성형 앱이라는 것도 있고 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정보를 얻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에서 헤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기보다는 병원이랑 직접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일정 수준의 지식을 쌓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끔씩 찾아보면 아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제가 배우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얻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병원을 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 거기 있는 모든 정보가 나하고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하고 이 병원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의미로서 그런 참고를 하는 건 사실 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거기에 질문을 너무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하나하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 사실 그걸 병원에 물어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 이게 지금 괜찮은 걸까요? 사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보다 전문가라고 하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너무 믿고 하시는 거라든지 좋은 뉴스는 좀 만들기가 어렵고 나쁜 뉴스는 잘 퍼지는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안 좋은 것들을 너무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신다든지 좀 객관화가 덜 된 정보를 받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삼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장님도 말씀 듣다 보면 솔직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겠죠.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심화 과정까지 진도를 못 나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한번 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느라고 시간을 소진해 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궁금한 게 상담실을 나가면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한번 더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죠.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제 생각에는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거든요. 저는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난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 내용은 좀 설명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마침 그 고객님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면 제가 당연히 대답해 드릴 수 있는데 모두 다 대답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궁금함이 쌓일 수도 있으니 미리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물어봐야 되는지 조금 공부 좀 알아보고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공부하기가 좀 힘들면 제일 좋은 건 원장님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고 사진 가져오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되면 안 되는 이유, 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설명만 아니면 일단 적어도 우리가 이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파악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슴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 본인이 몇 컵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내가 무슨 컵을 원해요 라고 하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이 지금 몇 컵인지 모르는데 뒤에 있는 걸 컵 사이즈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3D도 하고 시착도 하고 되게 복잡한 과정을 많이 하는 건데 사진을 갖고 와서 저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아 이분은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저는 자연스러운 B컵을 원해요. 근데 알고 보니 한 D컵 정도는 돼야 만족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눈, 코는 제가 사진을 가져가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가슴은 왜 사진을 가져가요? 크기만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가슴도 모양이 뭐. 완전 다르죠. 네. 촬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한데 일단 사진을 한 3장 정도 가져오시면 이분이 원하시는 컵 사이즈, 본인이 보는 포인트들 이게 가슴골일 수도 있고 윗가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퍼지는 가슴일 수도 있고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워너비에 대한 사진을 가져오시는 거가 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남권, 비강남권 뭐 차이라든지 어디가 더 좋고 이런 게 있을까요? 평균을 따지면 저는 솔직히 가슴 환자들이 특히 더 이런 사후 관리에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알아봐 달라. 저는 개인적으로